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 IHO의 표준 해도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를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동해냐 일본해냐를 두고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는데요. 일본은 항상 국제수로기구의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가 맞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수로기구 회원국들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23은 1929년 초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일본은 그동안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표기를 주장해왔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7년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이와 관련한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고 한국과 일본 간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판으로 인해 이제는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이 제한된 상황이죠. IHO는 총회 결과를 회원국의 서면으로 보낸 뒤 12월 1일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일본은 자국이 이겼다며 일본의 표기가 옳다고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IHO가 총회에서 국제해도 지침서에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와 같은 보도를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정당성 호소가 성공했다, 쟁취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쟁취하는 것이 가능했다 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7일 가토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IHO가 총회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담정 승인했다고 말하며 해양의 경계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에 대한 사무국장 보고서가 논의되어 회원국에 의해 잠정적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숫자로 표기되는 디지털판 작성과는 별개로 S23을 지금처럼 현행인 IHO 출판물에 공식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 버전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수로 관련 업무의 편리성이 향상되었다며 너스레까지 떨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에 일본의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130 표준의 상용화 가능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바다를 동해라고 불렀으며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1917년 국제회의에서 지도에 쓰는 지역 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틈을 타 동해에 일본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애초에 우리나라 영해인 곳을 두고 일본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도는 아주 작은 섬이지만 주변의 바다가 어느 나라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도는 결국 동해를 지킬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여건 없이 동해에 위치한 독도에 오지 못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 현실입니다. 당연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어 참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2002년의 경우 전 세계 지도에 동해 병기는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는 41%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동해 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전자해도 표준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해를 동해로 바꿔 지은 아르헨티나 기자의 일화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매체인 BA 웹사이트 지도 속 일본해가 대한해협으로 표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이죠. 표기 변경을 도운 사람은 가브리엘라 그라나타 기자였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 매체들은 한반도 관련 기사에서 일본의 표기를 잇따라 동해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주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는 한국에 다녀간 지안파 기자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문화 홍보원의 해외 언론인 초청 사업을 통해 방한한 기자들이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해 표기 변경에 앞섰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 병기 문제는 잊힌 우리의 이름을 되찾는 진실 발견의 문제로서 이미 국제사회가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따라서 동해 표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일본의 성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양국 간 관계 증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크기 때문에 동해 병기에 대한 일본의 선의는 충분히 일본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역시 일본은 고집을 부리며 자국이 이겼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변화된 상황 하에서 동해 홍보 전략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IHO 총회로 결정된 해돋이 결정판인 S130 도입이 동해 병기 실현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